결혼 생활 30년, 40년을 함께 해오신 부부분들께서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 말이에요. 오늘은 한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진솔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과 갈등을 내려놓고 진짜 마음 편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도 부부가 서로 다독이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지영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올해 65세 지영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되어 가네요. 아들 둘, 딸 하나 다 키우고 이제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 남편이 젊을 때부터 도박하고 투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고스톱 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주식, 부동산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은 전세금도 날리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투자한다고 빼먹고 몇 번을 크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아직도 이번엔 대박 날 거다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집은 노후 준비도 다 해놓고 여행도 다니는데 우리는 언제나 빚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혼자 살기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남편 성격도 고집이 세서 제 말을 잘 듣지도 않고요. 이 원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인생이라도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고민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꼭 도박이나 투자가 아니어도 배우자의 어떤 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속상해하신 분들 계시죠?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세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째는 40년 동안 쌓인 실망감과 원망, 둘째는 경제적 불안감,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먼저 원망이라는 감정부터 살펴볼까요? 40년 전 지영 어머님이 처음 민수 씨와 결혼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겠죠?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 하는 꿈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 남편은 가정을 책임질 거야, 우리 아내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하는 기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남편은 도박을 하고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갭이 클수록 실망감도 커집니다. 두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는 마음. 이 비교가 원망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원망한다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원망할수록 상대방은 더 고집을 부리고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지영 어머님의 경우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도박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노후에 대한 불안,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이런 불안감들이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60, 70이 되도록 안 바뀐 사람이 지금 와서 바뀔까요? 40년 동안 도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변화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영 어머님이 남편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속상해한다고 해서 남편분의 도박이 멈춰질까요? 안 멈춰집니다. 오히려 지영 어머님만 더 힘들어지죠. 그럼 지영 어머님이 마음을 편히 먹고 푹 주무신다고 해서 민수 씨의 도박이 더 심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가 속상해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내 마음부터 편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지혜 목줄을 끊어내세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감정의 목줄을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남편분께서 투자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이 화가 나고 남편분이 조용히 있으면 어머님도 편해지고 이게 바로 감정의 목줄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이 목줄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남편은 원래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힘들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 지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지영 어머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도박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셋을 다 키우셨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계시고요. 이게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에만 집중해서 가진 것을 못 보는 데 있습니다. 돈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있고 건강한 자녀들이 있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함께 살 때의 마음은 자유롭게. 이게 가장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독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1. 경제적 독립 남편의 투자와 별개로 자기만의 작은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용돈이라도 좋고 적금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 정서적 독립 남편의 기분에 내가 휘둘리지 않기.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해해도 속상하시겠네요 하고. 위로는 해주되 나까지 함께 우울해질 필요는 없어요. 3. 취미와 관계의 독립 남편과 별개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수화, 요가, 동호회 활동 등등. 두 번째 선택 응원하는 마음 갖기. 이게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남편의 투자를 반대하는 대신 응원해보세요. 여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싸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음이 열려서 진짜로 신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람은 반대받으면 더 고집을 부리지만 응원받으면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세 번째 선택 조용한 이별. 만약 정말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원망하며 붙잡기보다는 조용히 떠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원망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네 번째 선택 역할 분담하기. 부부가 모든 걸 함께 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투자를 담당하고 아내는 생활비 관리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보는 투자 담당, 나는 가게 담당. 서로 간섭하지 말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 부부가 현실은 아니에요. 40년, 50년을 함께 살면서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우리도 다른 부부들처럼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으니 대단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보면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더 소중해져요.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말 상대가 되어줄 사람,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 이런 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지영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민수 씨의 투자 습관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해온 동반자잖아요. 이 사람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 또는 아내를 볼 때 단점부터 보지 마세요. 장점이나 고마운 점부터 찾아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어젯밤 코 안 골았네. 커피 맛있게 끓여줬네. 쓰레기 버려줬네. 작은 것부터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넷째, 우리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 노년기에는 우리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도 돌볼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운동도 하고 취미도 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더 여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손주들과 자녀들을 생각하기. 부부싸움은 당사자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손주들도 마음 아파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영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4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편의 투자 실패로 힘드셨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켜오신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둘째, 이제는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여보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어머님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 드라마 보는 것. 뭐든 좋습니다. 넷째, 만약 남편분께서 또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 잘 될 거예요. 화이팅! 하고 응원해주세요. 반대하는 대신 응원하면 남편분도 더 신중해질 거예요. 다섯째, 가끔은 남편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여보,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노년의 행복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부족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